벌거벗은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실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조현상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해주시고, 박수 받아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아대학교의 조현수입니다. 저는 이제 경영대학에 있는데, 저학교랑 저희가 국제무역학과라는 게 거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1시간 반 정도, 이게 9시까지 끝내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정도로 1시간 반 정도를 강연을 하고, 한 20, 30분 정도는 질의응답을 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뭐 어디 가서 강연을 하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정해진 시간보다 더 하면 다 싫어합니다. 9시, 길어지면 다 싫어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그 스케줄을 맞추는 걸로 하고, 또 질문이 얼마나 활발하게 나올지를 제가 가늠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저도 좋은데 보통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학생분들은 질문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잘 안 하는 학생들한테 아주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전체적인 큰 제목은 벌거벗은 마케팅 뭐 이렇게 잡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강의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이제 그 마케팅. 뭐 지금 이게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광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은 광고인데 오늘도 이제 거기에 좀 포커스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이제 그 물건, 제품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제품을 이제 팔기 위해서 기업이 하는 모든 활동들을 그다음 마케팅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마케팅이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방법이 상당히 아주 고도화돼요. 고도화되고 그런 데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바뀌어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생각하면 쏘면 편하게 말을 할 텐데 오시는 분들 제가 배경을 잘 모르니까 이제 어떤 말을 써도 이게 좀 정확하게 좀 전달되는 말인지 아닌지 약간 좀 판에 앉아갖고 조금 헷갈리는데 그냥 뭐 하다가 안 되면 제가 편한 척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1세기니까 이제 2014년부터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제가 좀 포커스를 주려고 하는 건 광고에 대한 얘기야. 왜냐면 이제 마케팅 자체를 여러 가지로 따지고 들어가면 뭐 학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해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모임의 어떤 그 탄생 배경이라든가 어떤 이런 강연을 진행하는 취지가 뭐 그런 것을 안다기보다는 뭔가 조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혹은 그것도 이제 요새 뭐 자본주의 4.0이라고 그런 얘기 다들 많이 합니다만은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문제, 한계, 아쉬운 점, 또 뭐 이런 것들을 젊은 분들 입장에서 뭐 비판적이면 비판적이게 또 아니면 뭐 객관적이면 객관적이게 좀 그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마케팅 자체를 이렇게 막 얘기하게 되면 복잡하고 가장 저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광고니까 광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마케팅을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환경들에 노출이 돼 있고 왜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인지하는지 뭐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대명사가 돼가지고 헷갈리실 텐데 한번 보면은 이런 거죠. 그다음 일본은 이런 겁니다. 21세기 이전까지 21세기 지금이에요. 지금 그쵸 21세기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오기 전까지 마케팅은 수요를 관리하는 사회과학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 용어의 사용이 협소했어요. 용어의 사용이.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겁니다. 심지어 뭐 초등학생들 반장 선거하는데도 뭐 마케팅이라는 말을 막 써요. 이제 마케팅 이번에 잘해가지고. 그럼 이게 이제 마케팅이라는 의미가 거의 비즈니스만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원래 비즈니스 협소한 의미로 쓰일 때는 이게 좀 우리가 뭐 물건을 팔고 돈을 이렇게 뭐 이런 거로만 생각을 했지만은 이게 아주 브로드해지면은 모든 게 다 비즈니스예요. 근데 연애사도 개인 연애사도 프라이빗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또 그런 식으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뭐 과거에 이제 이런 이 수요를 관리한다는 게 이제 그 조금 그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은 기업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또 재화를 만들었는데 이 재화가 적절하게 잘 팔리지 않으면 재고가 됩니다. 재고가 뭔지는 아시죠? 그죠? 재고가 되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생기는데 첫 번째가 남는 재고는 항상 관리 비용이 뒤따라요. 재고 관리 비용이 들어요. 그 재고는 항상 적절하게 다 없애줘야 됩니다. 재고가 창고에 막 쌓여있거나 그러면 그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재고가 남지를 원치 않죠. 남기를 원치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이제 이 수요를 관리하는 거죠. 재고의 수요를 관리하려면은 재고가 남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잘 팔아야겠죠. 적절한 시기에 잘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였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정의에서 이제 연결해서 보면은 마케팅은 광고, 영업 등을 포함해서 창의성을 갖는 산업으로 비춰져 왔으며 또한 소비자가 가질 만한 미래의 욕구를 예측하는 일로 한정되었으나 이 시대까지 이랬다는 거예요. 21세기 이후의 마케팅은 어떤 잠재적인 욕구를 자극해서 표면상으로 이끌어내는 행위나 동기로서 요구의 범위가 시장에서 벗어나 일상의 행위에서도 마케팅이라는 걸 듭니다. 약간 좀 위키 백과사전인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첨삭을 하다 보니까 말이 약간 좀 중언부언되는 느낌이 있죠. 그냥 보면 마케팅 그 용어의 시작이 시장에서 출발했으나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 중요한 거는 20세기하고 21세기에 있어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20세기에는 진짜로 물건을 팔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이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했고, 마케팅의 원조격 언어로서 먼저 썼던 거는 사실 뭐 세일즈 같은 겁니다. 세일즈.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마다 이게 세일즈맨이라는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세일즈맨. 물건 파는 사람이에요. 뭔가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세일즈를 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이제 채택하기 시작을 하면서 다양한 마케팅 기법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혹은 뭐, 학교에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얘기들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21세기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이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좀 넓어졌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많이 듣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를 막 합니다. 주최 측에서 이게 다 마케팅이다. 사람이 오늘 안 왔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 5명 왔다면 오늘 마케팅이 실패했어.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들어요. 그냥.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취지라든가 뭐 다른 뭐 이 취지 같은 걸 보면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건 뭐 팔아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더라도 요새는 이제 이걸 많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광범위하게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원래 그냥 그 기업에서 수요 관리 활동에 국한이 돼 있을 때는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어떤 그 릴레이션십, 여기에만 국한이 돼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그 틀을 벗어남으로써 우리 삶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삶 전체의 모든 부분을 다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용어가, 똑같은 용어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고유한 의미로서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생산이나 소비와 같은 자본주의의 본질이 사실은요, 이런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노출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다음 장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이 들어갈 텐데, 서두에 이제 약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서두의 이야기가 제일 이해하기가 난해할 수가 있어요. 마케팅이 좁게 쓰였는데, 좁게 쓰였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얘기라면은,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만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사고 파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사고 파는 시대가 됐어요. 모든 것들을 사고 파는 시대가 됐는데, 제가 지금 그 외국 사람이라고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이제 그 외국 사람 이름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제가 저번 주 어디 그 태국에 다녀왔는데, 거기 있는 분들 이름은 진짜 기억을 못 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기억했지. 국경 지역에다가 남미촌에 다녀왔는데, 남미촌에 있는 분들은 뭐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힘들게 사시는데, 하여튼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타임을 시간을 돈처럼 쓰는 거예요. 혹시 뭐 그런 개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시간을 돈처럼 쓰는 거죠. 시간 은행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21세기, 20세기에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서구 자본주의 신선한 도전이 되고 있는데, 그걸 주창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자본주의가 그 유럽에서 이제 180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시장 경제라는 것들이 안착이 되고 1800년대 말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출현하고 이 기업들이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흔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다국적격으로 확대되고 이런 이제 60년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거대화된 거죠. 이렇게 점점 기업은 이제 커져 나갔다는 거죠. 마치 그 막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본주의가 멈추지 않아요. 팽창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자본주의에서 뭔가 팔아먹을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들 혹은 생산자들이 취급하지 않던 제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취급하지 않았던 제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 얘기로는 가사노동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사노동.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일단 이제 가정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겠죠. 그죠? 네?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갔는데 엄마 맨날 없어요. 그죠? 근데 없고, 아빠도 잘 안 좋아요. 밥도 안 해먹고,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집은. 이런 굉장히, 그 가족 구성원들이 다 밖에 나가고 뭘 하기가 힘들고 사회가 붕괴하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이거를 지켜왔던 노동은 뭐냐면 그건 전부 다 무상노동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주로 엄마들의 노동.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남녀평등이기 때문에 아빠를 많이 돕죠. 이런 노동은 다 무상의 노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자본주의는 그것마저도 이제 다 이제 상품하고 팔아먹고 거래하고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산업 같은 것들을 막 키우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이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계속 길게 할 수는 없고 그만큼 이제 이 경계가 없어야 되는 경계가. 우리는 굉장히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자본화되고 모든 것들이 다 거래예요, 거래.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래에 대해서 모든 거래에는 수요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든 뭐든지 간에, 누구의 노동이든지 간에, 혹은 어떤 재화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용어가 당연히 우리 일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이게 일단 그 큰 의미에서 이제 마케팅이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좁은 의미로 좀 다시 축소를 해가지고 봤을 때 한국 사회에서 그런 마케팅 그러면은 한국이 아니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우리나라가 아주 재밌는 나라입니다. 상당히 굉장히 재밌는 나라예요. 제가 저번 주에 다녀온 거랑 비교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태국에 간 게 왜 갔냐면은 그 태국하고 버마 국경이 한 800km 정도가 되는데 그 800km에 난민 캠프가 12개가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버마 난민들입니다. 정치 탄압하고 군부 독재에 다 두드러 때리고 그러니까 다 죽이고 교육도 안 시켜줘요. 다 소수민족이라요. 그래갖고 몇십만 명이 그 남북 넘어오고 국경 넘어왔고 그냥 태국 그 밀리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태국 정부가 밀리면서 못 내려오게 해요. 그 중에 제일 큰 캠프에 저희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일주일 가게 된 거였어요. 가게 돼갖고 이제 갔다 와서 쭉 했는데 가면서 이제 그 난민 캠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가면서 우리가 이제 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가니까 태국에서 공부를 좀 해라 그런 거예요. 공부를. 그래야 우리가 관광 간 게 아니니까. 또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난 사실을 몇 가지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이 태국은 이 식민지였던 적이 없어요. 식민지였던 적이 없고 이미 1903년도에 스스로 노예제를 폐지합니다. 왕정이. 노예제를 폐지하고 서구에서는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교회를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였냐면 왕정이 알아가지고 문호를 개방하고 일본보다 좀 명치를 심어서 늦었지만은 아시아에서는 드물게 서구 문호를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이 제국주의 질서를 받아들였고 그 시장 경제를 빨리 받아들였고 이런 걸 했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시절에 빨리빨리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발달의 속도로 보면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 우리는 미개한 국가예요. 태국에 비하면. 근데 지금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뭐 태국 사람들 뭐 이런 거 약간 우리가 느낌이 쟤네 좀 못 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왜 그러냐면 실제 그 IMF나 월드뱅크 순위를 보게 되면 태국이 우리보다 소득 순위가 3분의 1밖에 안 돼. 실제 그만큼 못 살아요. 그게 재밌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냐면은 이 한국이라는 사회는 6.25 전쟁 끝나고 53년도에 이제 정신 차리고 어디 땅 좀 파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하는데 60년 걸렸다고 60년. 태국은 식민지도 없고 전쟁도 크게 없었어요. 일찍이 자본주의 시설을 받아들여갖고 사회를 개방해서 서구화시켜갖고 발달시킨 지가
130년이 넘어요, 걔는. 여기서 2배 정도 되는 거 2배. 그러니까 2배 동안 같은 길을 간 거야. 누가 2배를 더 간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 반밖에 안 갔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물론 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행복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대변은 않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경제적인 발전의 수준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3배 정도 앞서 있다고 해요. 이거 뭐 괜히 기대하는 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하자 이거지. 그죠? 내가 공부 더 많이 했는데, 시험만 보면은 내가 이거 꼴등 할 거야. 이거 억셉트하기 힘들죠, 그죠? 이게 왜냐면 굉장히 응축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해왔어요. 응축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한국 시장에서 이제 기업들의 성장과 맞물려하고 그만큼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 그리고 뭐 광고 활동 이런 것들도 아주 급박하게 변해갖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 항상 첨단에 서 있었어요. 첨단. 항상 첨단에 서 있었어요. 빨리빨리 가려고. 그래서 이제 옛날 거기다 보면은, 초창기에는 이런 거예요.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분? 혹시 얼굴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분? 요새도 TV에 많이 나오는 분인데, 잘 모르시고, 양미경이라고, 배우 양미경 씨예요, 이분이. 좀 젊었는데, 이거 60년대, 70년대 광고입니다. 그 사람이 소금 광고 하죠, 소금 광고. 그죠? 인물을 보지 말고, 이 광고를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요. 소나타. 그죠? 현대자동차. 소나타는 아시죠? 그러면 한국 영어나 미디어 셀러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요. 자, 이게 70년대 스타일이에요. 한국 스타일이 이랬다고요. 자, 그러다가,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금성인 거 뭡니까, 금성? LG가 럭키 금성, LG라고 바꿨는데, 에어컨을 78년도 12월 29일까지, 78년도에 에어컨을 놓는 집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이 특징 다시 한번 봐보실래요? 또 이렇습니다. 생김새가 이래요. 뭔가. 이제 뒷박소금을 먹을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정상의 기술 VIP 승용차 쏘았다. 그러다가 내년 여름을 위하여 금성 에어컨에 예약 중을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근데 이게 80년대로 넘어가면은요, 화면이 진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 주윤발이에요, 주윤발. 아시아 제일 유명한 배우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엑센트라고 하는 차량이에요, 엑센트. 차량이에요. 자, 가보세요. 그냥 가볼게요. 보면은, 차량에 밀키스를 먹고 있어요, 주윤발이. 그죠? 그러다가, 임팩트 바가 이중 장착돼요. 뭐, 잘 모르겠어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엑센트는. 이 사진 이 강의에서 요새는 이용으로도 포괄적인 저작권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제가 막 깎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2000년대, 21세기 넘어오면은 이런 광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편집 잘해요. 이런 광고 보셨어요? 이게 나와있는데 이게 아실 텐데. 처음에 이런 광고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피파 월드컵 이번에 남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앞에서 볼게요. 자, 이렇게 70년대 이렇게 광고를 해요. 10년대. 그다음 80년대로 넘어오면 이렇게 합니다. 자, 90년대로 21세기 놓치니까 평소에 앞에 저렇게 하다가 이게 이렇게 최근에 21세기. 20세기 말이나 21세기부터는 이렇게 해요. 요 패턴을 볼 때 차이가 어떤 건지 혹시 눈에 확 좀 들어오시는 차이가 있어요? 응? 옛날 광고는 뭐 배우가 젊었다 뭐 그런 거 말고. 옛날 광고는 제품이 표면에 잘 보이게 나오는데 지금은 이미지가 뭔가 제 표면에 드러놓고 하는 광고가 있다. 그래요. 상당히 아주 좋은 지적인데 좋은 설명입니다. 아주 거의 몇 장에 가까운 답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런 거 처음에 광고는요 이거하고 이거 보시고 이거 하겠지만은 말이 많아요. 광고에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게 다 뭐예요? 설명이야, 설명. 한주도금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고 정상의 기술 VIP 승용차 소나타는 뭐가 좋고 진짜지.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은 뭐 겁나게 뭐 말이 많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말수가 줄어들어요, 여기 말수가. 말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최근에 가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뭐야 도대체? 이거 뭐야?
이거 월드컵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이거 현대차 간 거야, 그죠? 또 현대차 간 거지, 이렇게 광고를 한다고. 처음에, 이거 여러분, 그, 마이클럽닷컴이라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그 여성 우먼 포탈이었어요. 우먼 포탈. 여성분들 전용 그 최초의 커뮤니티였는데, 얘네가 처음에 광고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진짜, 그때 보면은, 그 지하철 버스 정류장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골목까지 전부 다 선영아 사랑해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냐 이거. 이거 어떤 미친놈이 이거 돈 내고 이거 진짜 이거 선영이를 좋아했구나. 한 달이나 지나고 나니까 이게 붙어요. 나였어 마이클러니까. 여기 들어오라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이거 와갖고는 도저히 알 수가 모르잖아 이거. 사실은 모르는 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것도 어디 딱 보면 야 이거 월드컵 여기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나 이거는 사실 이 광고를 하는 돈을 내고 이 광고를 하는 주체는 자 이렇게 그거 알죠.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을 하신 분이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그 이미지 말을 적게 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보여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거 보면은 이 사람분이 아시죠? 1999년도에 이 광고 굉장히 그 혁신적인 광고라고 해가지고 SK가 보면은 이 광고로 완전히 떴어요. 계속 쭉 뜨다가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 최근은 한 6개월 이내로는 내가 SK 광고를 못 봤어요. 근데 한 1년 전쯤에 제가 기억나는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SK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한테 설명이 되면 뭐 직장인인데 뭐 퇴근하고 자기 뭐 영화를 뭐 표를 예매하고 뭐 그런 거 지금 기억납니까? 그 남자 어떤 뭐 배우가 나와가지고 하여튼 그 광고 그 마케팅 측면에서 오는 건 최악의 광고였어요. 그걸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SK 망했구나. 그런 것들 이거 좀 여자입니다만 그런 걸 뭘 할 수 있냐면 조직 문화가 경직됐다는 걸 그 광고를 보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마다도 광고가 상당히 톡톡 튄다라고 할 때는 이게 신선한 겁니다. 뭔가 얘기하면 위에서 착착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정확히 설명을 못한 그 광고는 굉장히 둔탁한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건 뭔가 조직이 경직됐다는 거예요. 경직됐다는 얘기는 이제 뭐 어쨌든 뭐 기업입장에는 조금씩 어찌됐든지 간에 90년대 말에 거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이 사람 배우가 이문경인데 이 광고를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알 수가 없어요. 광고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굉장히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에서 뭘 얘기하려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광고는 기억이 나요. 하나만 딱 얘기해요. TT 하나. 그러다가 이런 광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터넷이 안 돼요. 그죠? 셋이 오늘 전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게 사랑을 향한다라고 하는 광고인데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 봤을 거예요. 시리즈가 여러 개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뭐 보면은 결국에는 그 SK라고 하는 기업의 광고인데 자기들 드러내지 않고 휴머니티. 그런데 사랑을 해서 또 이런 광고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러죠? 친구의 뭐 답장을 보내기 위해 가지고 문자를 가급적이 쓰지 마세요. 제가 좀 정확히 기억하는 거 아닌데 대충 컨셉이 이런 거니까 이상하게 통신 상황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뭐 기술보다 사랑이 먼저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보게 되면 아까 앞에서 봤던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 40년 사이에. 이제는 이 내용을 안 읽어도 우리가 아시는 게 뭐냐면 이 에어컨 겁나게 시원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응? 이거 장착하면은 당신 얼어 죽는다. 얘가 너무 추워서. 그치? 이거 안 봐도 이거 뭐야? 이 차 무지하게 좋은 차라는 거야. 사고 나서 안 죽어. 뭐 이런 거야. 다 그런 거지. 이 소금 굉장히 좋아. 뭐 이런 거 해줘. 근데 뒤로 넘어올수록 제품의 본질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광고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고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또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또 이런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박지성이죠? 그 사람이 뭘 광고하냐면 질레트 면도기 광고하는 거예요. 질레트 면도기 광고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TV에서 못 봤는데, 그 다음에,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누군지 아세요? 이거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시구나. 이형이에요. 이형의 자이 광고하는 겁니다. 자이 광고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본격적으로 그 이미지 광고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과거에도 물론 뭐 CF나 이런 데 스타들이 나오긴 했지만 과대 포장된 어떤 그런 스타들이 나오잖아요. 박지성이 갖고 질레트 면도기를 광고하는데 이 사람이 이 면도기를 쓰는지 안 쓰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더 확실한 증거. 자의의 이용이 안 삽니다. 자의의 이용이 안 사요. 이거 확실하죠, 그죠? 이용이 자의 안 사요. 근데 이 사람은 광고를 하는 거야. 돈을 몇 억을 주고. 그렇죠? 아파트 분양 광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그 송혜교 같은 배우는 공식으로 선언을 하고 그랬죠. 나는 앞으로 더 이상 아파트 분양 광고에는 안 나간다. 왜냐하면 그 광고비 때문에 그게 분양가가 얹어져갖고 가격이 막 뛰어. 그런 안 좋은 여론이 있었어요. 한때 뭐 유명 배우들이 뭐 대부금융 광고에 안 나간다 뭐 이랬던 것처럼 진짜 그런 선언한 배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뭐 광고비 납득을 받았죠. 그리고 자의 자의 안 사. 아무 관련이 없는 등장인물들을 불러다가 광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보이고 싶은 게 뭐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이 알아채기 힘들도록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그래서 이게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더욱 센 사람을 계속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장 경제를 해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누구냐면 이 줄리아 로버츠예요, 그죠? 광고에 나오는 줄리아 로버츠인데 보세요. 영국에서 방송국이 됐어요, 이게. 왜 방송국이 됐냐면은 포스터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야. 실물과 차이가 난다, 뻔다, 아무하냐. 이렇게 되면은 국내 TV 광고 중에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광고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연예 전문 기자들의 견해예요. 내 견해가 아니고. 한번 봐보세요. 읽어볼까요? 영국에서의 방송국이 영국 광고비례위원회는 줄리아 로버츠의 화장품 지명 광고가 잡티와 주름이 전혀 없는 피부, 과도하게 날씬한 몸매 등으로 실제와 차이가 많아 심의에 걸렸다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산다니까? 선생님 여기 안 사요. 아예 안 사요. 이거 쓰는지 안 쓰는지 몰라. 딴 거 쓰는지 몰라. 100원짜리 쓰는지 뭐 쓰는지 몰라. 우리는 본 적이 없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차이가 없거든요. 여기 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유럽은 이 광고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이게 그 포토잡 이런 거 다 제재를 해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비자는. 없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한번 풀어보면은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 뭔 사진이에요? 네? 풍경사진. 풍경사진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들어오시네. 강 위를 강하고 건물을 찍어놓은 풍경사진이다. 그림입니다, 그림. 사진이 아니에요. 그림이라고, 그림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그린 거예요. 사진이 아니었는데 보면 사진처럼 생겼죠? 사진이라고 해도 그림인 줄 모르고 보면은 믿어요, 그죠? 근데 이거 사진입니다. 현대철학으로 넘어가가지고 대륙철학에 이제 보드리아르 같은 사람들, 말더 베냐민이나 이 둘레즈 같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친숙하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죠. 말더 베냐민이나 이제 보드리아르는 잘 모르실 텐데 이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시뮬라스용, 이거 불어입니다. 원래 불어에서 오는 거예요. 대륙철학이라고 하는 건 유럽 대륙을 얘기하는 게 대륙철학. 섬철학은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이고요. 네?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대륙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무슨 아시아 대륙이 아니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독일, 프랑스 이쪽 애들이 즐겨 써먹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서 일찍이 그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그 포스트 모던 시대를 거치면서 현대사회가 어떤 사회냐 현대사회냐라고 하는 정의를 새롭게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사회는 원본이 없는 복제, 원본과 일치가 중요하지 않은 복제, 원본보다 더 실질적인 복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런 쉽게 말하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지. 요거를 이제 조금 쉽게 설명했던 철학자들은 미믹 현상이라는 미믹 현상, 미믹. 영어로는 미믹을 차지하고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흉내내는 건 미믹이라 해요. 미믹이라는데 흉내를 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제 흉내를 내요. 제 흉내를 내는데 그 사람이 더 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믹 현상이 과도해져 버림으로써 봐보십시오. 여기 그 필기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실제로 어떤 그 풍경이었다고 치고 이게 이제 어떤 풍경을 찍어놓은 사진이었다고 쳐요. 원판이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어때? 더 사진 같은 거예요. 그림이 더 사진 같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흉내를 내는 그 주체가 자기가 흉내내고 있는 그 본질을 뛰어넘는 거예요.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대체. 이게 이제 주객 관계가 전도되는 그런 현상들이 현대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반응현상이라고 그 비판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하죠. 비판적인 어조로 현대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가장 적절하게 잘 써먹고 있는 게 쉽게 말하면 21세기형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물라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원본보다 더 실제적인 복제입니다. 그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없어요. 더 실제적인.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간호가 좀 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보고 이 사람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사실은 여기서 온 거예요, 그죠? 이게 실체잖아요, 그죠? 이게 복제고. 근데 이제 이 복제가 뭐예요? 실체의 상태에 상관없이 복제가 어떻습니까? 실체가 되는 겁니다. 복제가 실체로 대접을 받고, 복제가 더 우선적으로 주목을 받고, 이런 세상이 왔다는 겁니다. 그걸 쉽게 어렵죠. 조금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로 스티뮬라리움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게 뒤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이 차가 한번 더 나오는데, 이 차 혹시 무슨 차인지 아시겠죠? 이게 람보르니입니다, 람보르니. 그죠? 람보르니의 특징 뭡니까? 람보르니 같은 차 종류를 무슨 차라 그럽니까? 스포츠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람보르니 그런 스포츠카의 특징 뭡니까?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차의 본질이 뭐예요? 빠르다라는 겁니다. 빠르다라는 건 뭐예요? 뭔가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죠. 뭔가 빠르게 갈 필요가 있고 우리가 빠른 걸 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 서울에 더 빨리 가고 싶으면 KTX 타야 되고 그보다 더 빨리 가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빠르다라고 하는 본질은 어딘가를 빨리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는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람보르니 얘기를 제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이분들이에요. 그죠? 이분들 빨리 가야 돼요. 겁나 빨리 가야 된다.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람보르니 타는 사람들 어디 그렇게 빨리 갈 필요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전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요 차 한 대 가격만 한 몇 억이에요. 몇 억짜리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갈 일이 있어요? 급하게 갈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돈 많겠다. 이거 배달하고 먹사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 근데 이분들은 어때? 이분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야. 이분들은 진짜 시속 300, 400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절대 람보르니를 탈 수가 없어요. 람보르니 타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미믹 현상이라고 하는 그 현대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런 겁니다. 아까 뭐 시뮬라리움으로 얘기하면은 상당히 머리가 좀 복잡하실 것 같아갖고 쉬운 예를 내가 들어드린 건데 이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본질이 벌써 변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스포츠카 빨리 달리는 자동차의 본질은 뭔가 빠른 이동성이라고 하는 게 본질이었다면은 그 빠른 이동성을 이 람보르니라고 하는 차가 어설프게 흉내를 내다 보니까 빠른 이동성이라고 하는 본질보다는 이거 마치 뭐랄까 삶의 여유, 부의 상징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람보르니라고 하는 차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카의 본질적인 의미를 대체했다는 거예요. 대체함으로써 진짜 이게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이 차를 멀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멀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진짜가 돼버린 세상이에요. 그 람보르니의 본질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는 빠르게 달리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차가 빠르게 달린다는 얘기는 그 차를 타는 사람이 어디를 빨리 달릴 필요가 있는데 빠르게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빠른 교통, 빠르다라고 하는 거에도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부의 상징이고, 돈이 많다라는 거고, 나는 삶이 이만큼 여유롭다라는 거고, 그죠? 나는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죠?
나는 아무 데도 이동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식으로 바뀌어버려. 되게 이상한, 본질적으로 이상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이건 제가 동영상을 2개를 준비를 한 건데, 지금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동영상이, 이건 좀 동영상을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FTA와 관련된 광고 동영상이에요. 하나는 이제 이건 정부에서 만든 거였고요. 요거는 이제 방송 금지가 된 동영상이 있어요. 정말 유명한 동영상이에요.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한 20초 정도, 한 27초, 한 30초 정도 뭐라고 얘기해 가지고, 요거는 정부에서 만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시뮬라리오, 뭐 이거 안 봐도 된다. 안 봐도 된, 설명을 말로 했으니까.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이 시뮬라리오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하고 이런 겁니다. 이 광고를 보여드리는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에는 쉽게 말하면 복제라는 게 없어요. 시골에 사는 노인이 뭐 쌀 문제 타격받아가지고 그냥 이런 겁니다. 이 양반 뭐라고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뭐 나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러고 그냥 말아요, 이 양반이.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도 이제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게 없고 힘이 없고 또 이게 좀 그 상대적으로 도시가 아닌 소외된 지역에 살면서 세상의 어떤 뭐 주류, 질서, 멀어진 분들이 약간 그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별일이야 이것은 뭐 죽기야 된다 뭐 이런 거고 이거는 뭐 뭐냐면은 뭐 정부에서 만든 거니까 뭐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글로벌 세계화되고 있는 한국 기업이 하는데 여기엔 진짜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구체적인 주체로 등장하지 않아요. 다 모모해 그냥 좋은 거래. 그래서 FTA를 겁나게 했어요. 내 학생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FTA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우리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 더 안 늘어나요. 그죠? 그리고 뭐야? 나한테 실익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한테 없어. 나한테 없어요. 그죠? 나한테 없어요. 나한테 뭐 불이익은 몰라. 불이익도 사실은 잘 없어요. 내 주머니에 돈 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 모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할머니의 고백은 아주 뭐 리얼한 겁니다. 리얼한.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광고라든가 홍보, 미디어는 이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다. 이거 약간 그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다음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에 이제 그래서 이런 시뮬라이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짓 효과들, 쉽게 말하면 복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에 이용이 되게 된 또 하나의 기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현재에서 어떤 그 관점이 맞냐면은 기호학입니다. 광고는 기호학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마케팅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신호등입니다. 그쵸? 신호등. 여기 지금 불이 보면 파란불이죠. 그죠? 신호등. 여기 이제 큰 길 나가시면 신호등이 있는데 파란불에다가 이제 빨간불로 딱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불로 딱 바뀌면 건너야 돼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파란불로 바뀌면 건너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빨간불로 딱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건너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진짜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이런 그 기호 체계를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시그널. 그래서 어떤 라디오를 들을 때 그 시그널 뮤직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노래가 나오면 이 프로그램 시작하는 거예요. 시그널, 그런 걸 시그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그널.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장미꽃이에요. 장미꽃이죠. 이거 뭐냐면은 누가 와서 나한테 장미꽃을 주고 갔어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죠? 건너가는 거, 이거 어때요? 이거는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놈이 왜?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요. 그죠? 나를 좋아하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호등과 같은 시그널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심볼이라고 얘기해요. 상징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은, 전자는, 요거는, 시그널은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파란불이고 건너야다라고 하면 진지하게 해석하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파란불이면 그냥 건너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왔는데 빨간불이면 어때요? 멈춰야 한다고 하는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빨간불이면 멈추는 거예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심볼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심볼은 해석을 해야 돼요. 심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 광고나 특히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대중마케팅의 흐름은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이 많은 거. 일단은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거를 이 아까 봤던 그 에너건 광고라든가 소금 광고. 그러나 이것들이 사회가 진화하고 복잡해질수록 이런 식으로 너무 모호하게 만들어. 모호하게 만드니까 그 모호함을 해석하는 주체는 마케팅에 노출되어 있고 또 광고에 노출되어 있는 일반 소비자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주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은 이제 광고 홍보학회라고 이제 광고 홍보, 이제 마케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광고 홍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정도의 홍보라고 떠는 마케팅 발표를 하는 한 건데, 이 WSD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Willing Suspension of Disbelief, 줄여서 WSD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불신의 자발적 유예라는 겁니다. willing 그러면 의지거든요. 내 의지. 네? 의지. 이것은 disbelief니까 이게 불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가지고 이거 서스펜 유예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직역을 하면 불신의 자발적 유예예요. 불신의 자발적 유예. 이 얘기를 누가 맨 처음에 얘기하냐면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자 문학 이론가인 콜드리지라고 하는 사무엘 테일러 콜드리지, 이 사람이 1772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는 문학 용어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게 이제 그럼 갑자기 현대사회에서 이게 마케팅인데 왜 넘어왔습니까? 자, 앞하고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시그널로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볼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심볼이 묘하면 묘할수록 진짜 더 해석하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원래 이 심볼을 전달할 때는 이제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기표와 기라고 하는 관계에 따라서 적절한 심볼을 써야 돼요. 막 이상한 심볼을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누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근데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장미권 유용한 그 심볼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뭐 이상하고 싶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대학 다닐 때 친구 하나 있었는데 어떤 여학생 좋아한 거예요. 혼자 반년인가를 말 한마디 못 걸고 있다가 점심시간에 우연히 만났어요. 교회에서 말을 걸어 등을 떠밀었더니 가고 하더니 첫마디가 닭고 당연하고 봅시다. 아니 부적절한 심볼을 쓴 거예요. 바로 차에서 끝났어요. 다시는 말을 걸릴 일이 없었어요. 그죠? 해야 돼. 그러니까 광고는 당연히 굉장히 적절한 것들을 갖다 쓴 겁니다. 아주 편안하고 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 보면 입이 쫙쫙 벌어지고 기가 막힌 것들이 많아요. 그죠? 고도가 됩니다. 사람들의 그 심성을 막 건드리고 그러죠. 자, 그러나 중요한 거 절대 자의 이용이 안 살아요. 그 우리는 근데 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냐 이거야. 어? 그거가 이것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불신은 자발적 유예라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당연히 뭐 머리가 아파요. 빨간색만 내가 오늘 수업 듣는 분들을 위해서 빨간색만 내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비판력을 보류하고 부조리하거나 비사실적인 작품 내용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광고를 하면서 나는 사실 그 이영애 같은 사람의 광고가 처음에 나왔을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삐딱하게 보니까 당연히 첫 드는 의문이 그거였어. 저 사람 저기 살지도 않는데 왜 저기 나와서 광고를 해갖고 이렇게 앞에서 분양가 올리냐.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근데 이 비판성을 자발적으로 유의하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그 충분한 그 판단 능력이나 어떤 그런 의식적인 그 역량이 됨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터 그럼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스스로 막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능력을 그 비판적 능력이라고 하는 게 불신이야 불신. 불신을 알아가지고 유의하는 거예요. 불신을 자발적으로 눌러버리면 어때요? 그 광고를 보고 그냥 그대로 박지성 질레트 보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WSD가 큰 사람들은 박지성 진짜 저거 쓰는 거야. 저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나는 축구를 좋아해. 나는 박지성 팬이야. 나도 질레트 면도를 써야 돼. 근데 겁나게 비싸. 그래도 그냥 써. 그렇게 되는 거야. 이 형을 너무너무 좋아해. 와, 가야 돼. 이 챈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마케팅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대가예요. 챈들러 마케팅 거두인데 뭐라고 하면 돼 있어요. 이 사람 뭐라고 하는지 다 읽을 필요 없고 기꺼이라는 의도성이 개입. 기꺼이. 좋아. 내가 이 정도라면은 나의 비판적인 의지를 기꺼이 내가 꺾겠어. 받아들이겠어. 저거 분명히 거짓말해. 부조리해. 속된 말로 하면 뻥이야.
내가 알지만 그냥 저거 수용하겠어. 억셉트 하겠어. 기꺼이라는 의도성이 대입이 되면 보고 듣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책임감도 여기 있어요. 그 마케팅이라고 하는 과목을 처음에 배울 때 많이 다루는 게 이 매슬로우의 이제 뭐 5단계인지 6단계 욕구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보면은 인간이 왜 소비를 하는가라고 하는 걸 5단계 내지 6단계로 분류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면은 허드,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유행이 그런 거예요, 일종의 유행이. 남들 다 저렇게 입단 말이에요. 왠지 나도 저렇게 입어줘야 될 것 같은.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 내가 마치 이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또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그런 두려움을 잊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은 맞춰서 보정을 맞춰서 입고 다닌다. 물론 이거를 극복한 사람들도 또 다른 거, 이제 고리에 걸려요. 제일 위에 올라가면은 자아실현 차원에서 소비를 하는 자아실현. 람보르기니 같은 거야. 자아실현. 사실 누가 누가 그걸 준다고 해도 여러 가지 누가 준다고 해도 사실 여러분 일상에 그렇게 뭘 유용하게 쓸 일이 없어요. 유용하게 사용할 일이 없다고. 대학교 졸업하고 어디 면접 보러 아이고 생일에 면접 보러 가는 람보르기니 다 오는 거였어요. 그죠? 좋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기꺼이라는 의도성이 개입이 되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비판력을 보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안 믿는다 하니까 좀 네거티브한 워드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불신이라고 하는 건 뭔가 여기에 한번 비판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어떤 광고를 볼 때, 어떤 기업 마케팅 활동을 볼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최근에는 기업의 전방위적인 마케팅 활동 중에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대한민국에 상용할 때까지 히스토리를 보면 이것도 겉된 히스토리예요. 이게 우리가 어디서 배워냐면 일본 기업들한테 배워요, 일본 기업들한테. 일본 기업들이 왜 이 난리를 치냐? 76년도에 그 로키드 사건 같은 것들이 터지면서 아주 근데 70년대에 로키드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비리가 터지면서 또 일본 기업들이 아주 몽졸하게 막 폐수 막 오염했다 막 이따 이병 막 분노를 하니까 막 야 내가 달려야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돈 번 걸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러면서 문화재단 세우고 뭐 박물관 미술관 이런 거 합니다. 우리나라 그대로 그걸 배워요 기업들이. 그래갖고 우리나라 모든 재벌 기업에 다 뭐가 있어요? 다 문화재단이 있어요. 그죠? 회장님은 기업을 통치하고 사모님은 문화재단 통치하고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저 사람들 다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 비판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보류하고 저분들은 정말 돈을 벌어갖고 우리의 복지대를 위해서 저렇게 좋은 일 해주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생각을 할 때 불신의 자발주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원래 불신의 자발주의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제가 뭐 문학 전문가 아닌다면 어떤 문학책을 읽다가 해리포터 같은 거 읽으면 다 뻥인 거 다 알잖아. 그잖아요. 그죠? 그걸 진짜라고 읽는 게 어딨어요. 그죠? 근데 그걸 빼고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게 지팡이에서 그런 게 나와. 이 뻥치고 쫙 가고 뻥! 어떻게 지가 저기 안 우리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지 말든가. 읽지 마 그러면 그때잖아요. 그죠? 그거 다 거짓말인지 알지만 굉장히 몰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순간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그 문학작품에 동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비판적인 능력을 자발적으로 유예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WST라고 하는 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문학을 이해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인 문학을 이해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기업의 어떤 그 마케팅, 광고, 뭐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들어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앞에 나왔던 이런 거. 이거 비판적으로 보지 않아요. 자기가 제안하는 거실 표정 인테리어. 뭐 인테리어 뭐가 있어요? 이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뭐 요새는 얘가 이런 사람이 사는 거야. 이영애가 사는 거야. 이영애 지금 한국에 안 살아요. 어차피. 네? 광고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가 2개 정도 나왔어요. 그죠? 아까 앞에 하나 나왔죠. 앞에 시뮬라리움이라고 하는 데가 나왔고 두 번째가 이게 WST, 불신의 자발적 유예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그 기호학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광고가 고도화되어 있는, 교묘하게 됐다 그래요. 나쁘게 굳이 이 21세기 어떤 마케팅이나 광고 활동을 깎아내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이놈들을 내가 아주 욕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를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교묘하게. 그러니까 교묘하다는 게 뭐냐면은 교묘하다의 특징이 뭐예요? 교묘하다는 직설적이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 봤던 뭐 금속, 에어컨 이런 건 직설적이고 교묘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좋은 거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묘한 건 이제 뭐 아까 그런 거 월드컵 간 거예요. 2000년 남아하고 월드컵. 저거 못 찍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자료 찾으려다가 못 놓는데 그 몇 년 전에 또 한참 그 인상 깊게 봤던 광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아디다스인지 리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가다가 그냥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모르게 얘기해요 그냥.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그거 좀 하고 싶은 얘기 끝까지 뭔지 모르겠어요. 나 지금 스포츠용 이런 광고. 제가 수업시간에 학생들한테 자주 들어주는 얘가 뭐냐 두산 인프라거든요. 두산 인프라고. 두산 인프라고 광고 보면은 막 그 중동 딱 나오다가 갑자기 우물물이 막 터지니까 물이 막 나와. 애들이 그 물을 보고 막 좋아해요. 두산 인프라고 거의 끝나고 광고. 뭘 하자는 거야? 우물을 잘 판다는 거야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없어요. 거기서 뭐 끝나 보니까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휴머니티 같은 거 갖고 맞물려갖고 그래서 그런 거를 부각을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시뮬라리움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불신을 자발적 위해 했는데 이런 이 광고가 있었어요. 혹시 광고 아세요? 이거 어떻게 지내느냐는 친구의 말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친구가? 뭐라 그래요? 혹시 아시는 분 얘기해보세요. 뭐라 합니까? 응? 그랜저 대단하죠. 그랜저. 야 요새 어때 그러니까? 그랜저. 짧게한 거죠. 그랬더니 그 여자 친구는 나만을 이기는 요새 어때? 그랜저야 친구는 나는 이랬다. 원래 광고는 여기까지인 거 아시죠?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단기 광고가 나오자마자 네티즌들이 이걸 패러디하고 인터넷에 패러디라고 해요. 광고를 비꼬느라고 왜냐면 기가 막히잖아 광고가. 이거 만들면 잘렸을 거야. 내가 맞다는 거지. 어떻게 진행해야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박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본질이 뭐냐면은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고 얘기할게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고는 언제나 미래의 구매자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구매자에게 그 제품이나 기회를 얻어서 매력적으로 된 그들 자신의 이미지를 제시한다. 구매자는 그 이미지에 의하여 가능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부러워한다. 그러나 대체 무엇이 가능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부러움을 갖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타인의 부러움이다. 광고는 실은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존 버거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 이 얘기를 상기하시면서 보면 이런 얘기죠. 어떻게 지내? 말 안 해. 그랜저,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랜저를 본 친구가 어떠기를 바라는 거야, 지금? 부러워하기를 바라는 거지, 나를 부러워하기를. 그 그랜저를 사는 상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구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으세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큰 차를 타고 다닐 필요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제, 차를, 나중에 살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광고가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지내느냐는 친구의 말에, 키코를 보여줬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 코빅이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어떻게 지내느냐는 친구의 말에, 이거 뭐야? 아까 좋은 보고 이야기한 것처럼,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 관계성 안에서 나를 돋보여주는 뭔가를 또 사는 거예요. 나를 돋보여주는 뭔가를 또 사는 거니까. 근데 그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조차 사실은 뭐예요? 관계성 안에서 드러나는 거니까. 근데 일종의 시뮬라리움처럼 거짓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내가 그랜저 입고 이 친구, 내 친구 그랜저가 없어요. 밑에 거 그냥 네티즌들이 그런 사실과 네티즌들이 뒷보려고 하니까 잊어버리시고. 친구 어디 지내오나 그랜저 딱 보여줬어요. 그랜저 대단하다. 그렇구나. 나 월세 사고. 나 월세 사고. 차가 좋은가 보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 굉장히 괴로워. 그러니까 어떤 그 타인과의 관계에 내가 부러움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그러나
광고라고 하는 거는 마케팅, 기업의 마케팅, 제품을 팔아먹기 위한 마케팅 그런 걸 건드리지 않죠. 그런 거. 이 관계에서 네가 어떻게 돋보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돋보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광고 중에 하나가 그 옛날 핑클이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을 때 이쯤 이제 삼양라면 광고를 했어요. 난 그걸 보면서 아주 뒤로 자빠졌습니다. 쟤네가 삼양라면을 먹을까? 쟤네 삼양라면을 만드는 거야. 삼양라면. 실로펌처럼 띵띵띵띵 하고 삼양라면 먹는 거야. 그 완전 허구적인 걸 보여주는 거야. 허구적인 걸. 그거 사실 다 뭐예요? 아주 리얼하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쓰는 얘기를 하는 거. 그거 다 쓴 개법이죠. 그죠? 다 개법이야. 자기 이용이 절대 안 돼. 그런 거 없어. 마찬가지.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거짓을 구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제되어 있는 거짓을 구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 얘기하시니까 한 가지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기술의 트렌드는 뭐냐면은 그 자동차라고 하는 게 좀 아시겠지만 배기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경차는 뭐 800cc가 커지면 커질수록 배기량이 크니까 이렇게 차가 빨리 나고 좋아요. 차 커지고 그렇죠? 근데 요즘의 기술의 트렌드는 어떤 거냐면은 배기량을 줄이고 성능을 높이는 거예요. 요게 글로벌 쉽게 말하면 카 인더스트리의 이게 탑 하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아직도 그렇게 광고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 큰 게 좋으세요. 6기통. 외국에서는 이미 줄리아 로버츠 이런 것처럼 유럽이라는 데는 이미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런 게 얘기하면 다 이제 기술력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절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광고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그 특정 국가에서 상업자본에 의해 가지고 통제를 상당히 강하게 당하고 있어요. 상당히 강하게. 우리나라는 아마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그 극명하게 그래요. 얼마나 국내 S 브랜드, L 브랜드 뭐 이런 친구들 얼마나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어요. 자, 더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볼 때 이제 대충 자본주의 시대에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마케팅의 어떤 측면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이 사람의 이름이 마바라 뭐라고 이름을 내가 잘 이 책을 읽어보신 분 왠지 모르겠어요. 긍정의 배신이라고. 이 사람이 원래 그 저자가 미국이었던 미국 여자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저널리스트였어요. 저널리스트였는데 이 사람이 유방암에 걸립니다. 어느 날 유방암 치료를 했어요. 물론 치료를 한 다음에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책을 썼어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써요. 긍정의 배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대요. 제가 자기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겠죠.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방암 코너로 가니까 다 비슷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만히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나한테 일어나는 거는 나의 축복이라는 거야. 내 삶을 자주 쉬어갈 수 있는 축복.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축복. 아, 이것은 은혜로운 일이고. 근데 나한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제 웃기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졸업을 요새 이제 학생들은 취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졸업을 했는데 나만 취업이 안 됐어요.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서로 막 위로해주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우리 쉬어가라는 의미고, 더 어쩌는 의미고, 더 좋은 의미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뭐냐면 그냥 뻥이라는 거예요. 그냥 진실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죽을 병 걸린 거예요. 그냥 당신 실업자야. 그냥. 당신 모르는 병자. 당신 내일 모레면 죽어. 그러나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이 작가가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게 거기에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암 환자들에게 그런 식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모든 논리의 끝을 따라가 보니까 결국에는 거대 제약산업과 의료산업이 있다는 거예요. 막대한 치료 비용을 쓰고 막대한 쉽게 말하면 제약 비용을 쓰게 하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2시간 뜨면 2시간 뒤면은 난 꼼짝없이 그냥 죽어. 돈 안 쓰지 왜 두 번 죽었는데 내가 왜 줬어요? 어떨 때 사람들이 막 지갑 들고 집 팔고 막 이러는 거 희망을 줘야 돼. 희망을. 당신 좀만 하면 살 수 있고 이거 말이야 당신한테 또 좋은 일이야.
그런 거짓된 그 긍정을 많이 만나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교가 아주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그런 종교학자 중에 이런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가 교통사고 죽었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사람. 지금 나한테 힘든 일이지만, 이걸 통해갖고, 좀 더 어려운 사람들 돌아오게 됐으니 감사하다. 뭔가 얘기. 진짜 가장 진솔한 반응은, 그 일은 나한테 가장 끔찍한 기억이었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겠다. 이게 사실 가장 솔직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시장의 메커니즘은 그렇게 하게 놔두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면 긍정적인 사고를 발등짓는 거죠.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하면서 뭔가를 하게 합니다. 뭔가를 하게 하고 뭔가를 소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대응하게 만들어요. 자, 이거 보니까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기쁨의 순간이라고 하는 사진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가족이에요. 가족이고 이 사람 뭐냐면은 이 전쟁 포로예요. 전쟁 포로. 이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미국 병사 돌아오니까 가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좋겠죠. 그죠? 그렇죠? 이 베트남전에서 그 미국 포로에 대한 이야기도 긍정의 배신과 마무리하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포로가 딱 되고 나고 베트남 전쟁이 미국 입장에서 지리한 전쟁이었잖아요. 포로가 딱 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센 나라인데, 좀만 돼서 그러네. 나 끈을 올 거야. 남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한 달, 아무도 안 가. 아무도 안 오니까 그 수용소 안에서 두 부류로 가리더라는 거야. 한 부류는 뭐냐면은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류들이 나타나 있어요. 좀만 참고 기다리자. 우리 서로 의지하고 좀만 힘내자. 언젠가 전쟁은 끝나고 조금은 우리 잃지 않을 것이다. 힘내자. 희망을 잃지 말자. 이런 부류가 생겨나고 또 한편에는 이것과 반대로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될 거야. 우린 끝났어. 우린 이제 가족을 만날 수 없어.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될 거야. 우리의 인생은 여기까지야. 그래서 이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류가 나타난다. 근데 재미난 거는 실제로 귀환된 포로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끝까지 살아가지고 귀환한 사람 중에 상당수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정의 배신에는 이 얘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베트남 얘기 굉장히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긍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마치 우리의 우리는 웃으면 엔돌핀도 나오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긍정이 현실화되지 않을 때 거기서 느끼는 배신과 절망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기대가 컸을 때 다시 무너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 뭐냐면은, 이제 이게 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거랑 연결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광고는 실은 물건에 대한 것이 사회관계에 대한 거죠. 사회관계에서 부러움을 받게 하고 뭔가를 사고 어쩌고 한다는 거죠. 그것도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긍정적인 겁니다. 긍정적인 삶의 긍정이에요. 삶의 긍정. TV에 나온 광고를 쭉 보세요. 예를 들어, 요새 무슨 여름이니까 에어컨, 아까 금성 에어컨 아니면 무슨 에어컨, 에어컨 사면 당신 인생이 불행해질 거예요. 이런 방법은 없어요. 모든 물건은 다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제한을 다 구매하게 되면. 다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는 그 긍정성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긍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의 거대하게 포장되어 있는, 이거 다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찍이 특별히 무슨 경제학을 공부하거나 경영을 공부하거나 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소소한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눈여겨서 봐야 되는 이유는 이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어요. 15분 남았으니까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면은 이 남보선 얘기는 그냥 잘못 계신 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친구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설명할게요. 다시 쭉 이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이 마케팅도 인간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21세기의 글로벌한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주위 어떤 사조, 생각, 사변, 현상, 사건 뭐 이런 거 영향을 받아요. 근데 현대 철학자들 이야기는 지금의 시대가 이런 거짓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원본보다 더 실질적인 복제들이 나와가지고 판치는 세상이 막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대체할 어떤 뭐 인공지능, 뭐 사이보그 이런 것 때문에 일반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장 천병에 내세우고 있는 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광고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광고라고. 앞으로 넘어가 귀찮아서 안 넘어가신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유명인사, 스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은행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광고 스타를 막대한 비용으로 광고에 등장시킨 최초의 광고를 만든 기업인데요. 맨 처음에 누구를 등장시켰냐면 박찬호를 등장시켜요. 박찬호. 국민은행이 1998년도인가 어제 박찬호를 등장시킬 때의 박찬호는 어떤 상태였냐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따져서 뭐 이런 거 우리나라 돈은 몇백억짜리 연봉 계약을 성사를 시키고 승승장구하던 시절에 계약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부터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져가지고 이 광고가 반응이 안 좋아.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민은행 광고에 박찬호가 나오는데 박찬호가 꼬꾸라지니까 기억나는 박찬호가 꼬꾸라진 것밖에 없어요. 국민은행 날 모르는 거야. 자꾸 꼬꾸라지 박찬호가 나올 때 짜증나.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니까 그때 이 담당 국민은행 안에 광고 담당이 막 삭발까지 하고 있어요. 박찬호를 응원한다. 믿는다. 믿긴 뭘 믿어. 그 다음에 더 어려워졌죠. 광고 다 짜리 고쳐냈어요. 그러고 나고 국민은행이 광고 컨셉 바꿉니다. 스포츠 스타를 쓰기는 쓰는데 누구를 쓰냐면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미래성이 보이는 사람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발탁한 게 박태환, 김연아를 발탁한 거예요. 그 박태환이가 이 메디에서 수영선수 금액 땄을 때 대박이었죠. 400억 대박. 그 다음에 재미없으니까 바로 잘랐어요. 그죠? 지금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오죠. 옛날에 그 박태환이가 김연아 같이 나왔다고 원래. 같이 나왔어, 방금. 그러니까 지금은 안 나와요. 지금은 뭐 이상하게 생긴 놈하고 나오네.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광고 산업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큽니다. 국내 광고 산업 규모도 연간 5조가 넘어요. 5조가 넘으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 광고를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기업들은 줄을 섰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 뭔가 더 강하게 어필을 해야겠고 더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다가 보니까 그리고 쉽게 말하면 사회가 좀 고도화되고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옛날처럼 직접적으로 자꾸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막 설명하는 거는 사람들이 억셉트를 안 한다는 거야. 그렇죠?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그 시뮬라리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된 그걸 자꾸 보여주는 거죠. 심볼에 해당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심볼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워낙 다양하게 어떤 이런 고도화된 이 자본주의 사회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스스로 어때요? 비판적인 기능을 유예시키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소비자들 비판적 기능을 유예시키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고 가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주류 광고라든가 무슨 라면 광고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술 많이 먹고 라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자꾸 저렇게 광고를 하네? 사나이 울리는 신나는 신나는 맨날 이렇게 먹으면 안 돼, 큰일 나요, 그죠? 우리가 빵꾸라고 막 그거 실려봐? 맥주 이렇게 먹으면 안 돼. 그죠? 소주가 뭐 특히 21세기 넘어가고 소주가 뭐 특징이 뭐예요? 소주 무조건 여자가 마셔야 돼. 그죠? 남자 술 마시면 안 돼. 아파요. 그죠? 딱 내가 제가 집에 텔레비전 없애진 한 11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는 식당이나 이렇게 지하철 내지는 이런 데 아니면 광고를 볼 기회가 없어요. 저는 한번 광고를 볼 기회가 되면 계속 그거만 봅니다. 기회 많지 않으니까 뚫어지게. 저는 이제 극장 가면은 미리 들어가고 광고 다 보고 오면 안 되니까 다 보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거 무슨 얘기예요? 그거 다 허구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허구적인 게 왜 허구적인 그 시뮬라리오에 해당하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마치 여기 나와 있는 장미꽃과 같은 상징을 이용해갖고 보여주잖아요.
이 상징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것들이 동원이 되죠. 사람으로서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 내지는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한 피파, 아니 현대차 광고처럼 그리고 그 사진이 한국 사람들한테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주산 인프라 코가 보여주는 것처럼 물이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하는 것 위에 자기를 이렇게 덧대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걸 쭉 해석을 하면서 너 생각하니까 주산이 저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야구나. 사실은 어떤 기업이에요? 평제판에 개판된 기업이에요. 그죠? 완전 개판된 기업이에요. 개판된 기업이고 중앙대학교 인수해갖고 전교생한테 회계 권리를 가진 미친 기업이에요. 또라이들이 완전히 미술하는 사람도 회계 권리를 알아야 된대요.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지금 장난해 지금? 이상한 놈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월드컵 불고 나면 딱 현대차 공식 후원자, 피파 공식 후원자, 뭔가 현대차가 우리를 후원해. 그렇지 않죠? 전혀 그런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기 지금 노조원들도 케어를 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유권을 던져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앉아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앉아있다는 거죠. 이거 쉽게 말하면 아주 우리가 대놓고 얘기하면 뭐예요? 알아서 기는 거야, 소비자들이. 알아서 기고 있어요, 지금.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영국이냐?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대충 그럴싸하고 눈 감고 딱 던져주면요. 난 그 제일 대표적인 내가 아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 광고를 만들었어요. 바카스 광고. 기억하십니까? 젊은이, 딱 이런 거. 버스 타고 가는데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젊은이 뭐 힘내 딱 밖에 딱 주잖아요. 그죠? 그런 광고 잘 모르시겠어요? 극장에서 뭐 보면 젊은이 힘내가 한때 유행이었었는데 그거 제가 아는 분이 만들었어요. 바카스 그렇게 매일 먹으면 병 걸려요. 바카스 절대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죠? 바카스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사람 이상해집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저 젊은이가 힘들 때 어깨를 두드려주던 우리 아버지 같은 속이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바깥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기는 스스로 접는 거지. 우리 스스로 접는 거죠. 우리 많이 이러고 있어요, 사실은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노출된 광고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사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업들이 이런 광고를 만들고 소비자들을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를 따지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기업들은 소비자들을 광고로 속이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라면 파는 기업이 나와서 라면을 자꾸 먹고 위장에 안 넣고 정신건강에 해놓고 여기는 안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이상한 놈이잖아요. 그죠? 아까 SK가 휴머니티를 강조해가지고 일단 그렇게는 안 해요. 교묘하게 비껴나가는 거죠. 그죠? 교묘하게 비껴나가면서 이 소비자들한테 이런 자발적 비판 능력을 피해가는 겁니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수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대해야 될 어떤 태도들은 뭐냐? 이거 말고. 이거 보면서 내가 혼자, 어제 이걸 만들면서 혼자 무지하게 웃었어요, 제가. 그게 나무를 얘기하는 감정을 이거를 사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강의도 하고, 제가 대충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오면은 경영대학교 교수라고 하지만은, 제가 사실 저희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좀 더 심하게 그런 얘기를 좀 하는 편인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자본주의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좀 보이지 않잖아요. 나이는 이런 거예요. 경영 박사인데, 제가. 경영 박사인데, 아까 한께서 뭘 넘어가지냐는데, 저는 제 전문 분야가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멀티내셔널 엔터프라이즈는 아니고, 주로 이제 남의 나라 가고 어떻게 현지 있는 국민들을 등쳐먹어서 물건을 많이 파는 기업들의 훌륭한 사례를 주로 연구했던 게 저예요. 하다가 보니까 이놈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구나 하는 것도 알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비판적인 어조를 가지고 있지만서도 제가 시장 경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부정하다고 살 수가 없으니까, 첫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시장 경제 내가 부정한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이건 나는 부정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저처럼 이제 이게 많이 배운 놈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지식인으로서 허구적인 자기 모습이에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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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내가 이거 떠날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당연히 소비를 해야 돼요. 더우면 이런 거 사야 되고요. 강의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려봤자 하고 싶은 이런 거 사야 돼요. 이런 거 사야 된다. 사야 돼요. 강의를 하려면 이런 책장 사야 되고, 강의를 더우면 안 되잖아요. 에어컨 사야지. 소비라고 하는 것 자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소비가 가지고 있는 긍정과 부정을 이야기 앞서가지고 이 행위 자체가 불필요하다, 해악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당연히 해야 돼요. 소비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고도화된 자본주의에서 어떤 형태로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소비를 해요. 과도하게 소비를 하는데요. 과도하게 소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업들의 마케팅, 광고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그런 겁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새로 나오면 다 바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새로 나왔으면 바꿔야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불필요하게 과도한 소비, 마케팅, 홍보로부터 자극받는 과도한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실제로 이렇게 생긴 물건이 만들어져가지고 나한테 와서 팔리기까지 들어가는 돈이 100원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덧대는 돈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홍보해주는 놈한테도 10원 줘야죠. 이런 들어. 그럼 물건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니까 가격 지위가 비정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비정상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대교나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 가고 출연 안 하겠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분양가, 그러니까 이제 실명적으로 전환되고 막 이러면서, 그 중에 원가 보니까 홍보력이 막 몇 억씩 나오는 거야, 몇 억씩. 제가 저기 나오고 보여주는 건데 몇 억. 그 기업이 그걸 자기가 해? 자기가 안 되죠. 그 누가 결국에 부담시키는 거예요. 아파트 구매자한테 부담시키니까 분양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없어 떨어진다 이거죠. 하나는 출연 안 해요.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비상식적인 소비는 시장에서 가격을 비상식적으로 만듭니다. 왜? 비상식적이라고 하는 소비가 뭐냐면 써도 되는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써요. 과도하게 원하다가 보니까 어때요? 시장의 욕구가 커져. 욕구가 커지니까 제품을 원하는 강도가 세. 그러니까 그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이 어때요? 가격을 징어들어주고 올려도 사람들은 다 사서 써요.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친구가 물어봤을 때 그런 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밖에 여러분 생명배 오늘 특허 오시면 나가서 쭉 한번 둘러보시면 특히 생명을 중심으로 해갖고 최근에 또 공정무역이라든가 윤리적인 소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죠? 일본 같은 사회에서는 이미 윤리적인 소비가 대세예요. 젊은이들 사이에 대세. 근데 역설적으로도 왜 젊은이들 사이에 윤리적인 소비가 대세가 됐느냐? 일본이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젊은이 실업률이 장기화된 거예요. 장기적으로 영면들이 인컴이 없으니까 어때요? 아예 안 사. 짜증나. 그러다 보니까 진짜 쓸데없이 홍보하지 않고 이제 광고 마케팅을 안 하고 거품 쫙 빼고 이런 것만 사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시장 경제의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끊임없이 배가 터질 때까지 굴러가는 시장 경제가 수많은 낙오자를 만들었는데 그 낙오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들이 오래됨으로써 어때요? 그 낙오자가 본질을 또 이렇게 소외시키는 굉장히 웃기는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나라가 앞으로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 개선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전문가로서. 장담합니다.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더 안 좋아진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청년 실업률 더 안 좋아질 거라니까요. 경기 더 안 좋아져요. 그게 나쁜 거냐고.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나쁜 거라고 지금까지 배웠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언론에서 이렇게 배우죠. 경기가 안 좋아야 되는 거 뭐냐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1년 하루에 햄버거 2개 먹을 거냐 하나 먹는 거 일주일에 2개 먹을까 하고 먹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경기가 안 좋아지면 소비를 덜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꼭 많이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냐고. 경기 그렇게 한다고 해봤자 그 수많은 쉽게 말하면 뭐랄까 프라피 인컴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체 사회 10몇 프로, 10%도 안 되는 사람들의 어떤 도품적인 자본의 생산분야
흡수가 되는 겁니다. 이 버블이 좀 빠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배설하듯이 쏟아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요. 미친 듯이 쏟아내면 자기는 뒤로 쓰고 없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오다 보면 옆에 뭐 복사 가게 있는데 더블A 아시죠? 더블A. 더블A 어느 나라 기업이에요? 더블A는 다 알아요, 그죠? 더블A 복사하는 거 다 복사해서 더블A 쓰잖아요, 그죠? 더블A가 어느 나라 기업이냐고 물어보면, 더블A는 태국 기업이에요. 그럼 또 하면 여기서, 그런 것도 만들었어? 아주 은근히 깔 거잖아, 그죠? 그 더블A하고 그 광고 중에 저거 복사기 로봇 촥 변하는 광고 있잖아요. 다 그 태국애들이 만든 거예요. 타일랜드 우습게 하시는데, 세계 광고 시장에 굉장히 힘 있는 나라예요. 굉장히 광고 잘 만드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게 다 뒤로 숨어요. 다 뒤로 숨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방법이죠. 이런 식이 나오죠. 이런 식이 나오죠.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알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걸 던져주는 이유가 이걸 알아서 해석해보라는 거예요. 알아서. 소비자들 보고. 야, 네가 알아서 해석해봐.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판적인 기능을 스스로 죽이면서 쓰는 소비자들은 어때요? 스스로 알아서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사람을, 이거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사람을 향한다라고 해놓고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팔아먹는 제품에서 사람을 향하는 제품을 팔고 있었어요? 아니라는 거지. 점점 어때요? 사람을 향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요.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거 아주 지극히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걸 계산할 줄만 아는 상식만 있어도 이 두 가지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뭔가 좀 신비한, 지금 우리가 지금 주술에 지금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 중에 가장 위험한 상황이 뭐냐면 소비가 우리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긍정적인 것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100% 환상이에요. 그런 긍정은 100% 환상이에요. 잘 먹어야지 병이 납니다. 이것도 완전 뻥이라는 거니까. 아프고 굶어야 된다. 아프고 먹지도 말아야 돼. 그렇게 잘 먹어야 돼. 이게 뭐 의료산업 같은 거 지금 얘기 다 끝났습니다. 한 가지 얘기, 사례만 한 가지 케이스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 얼마 전에 그 형님하고 형수님이 미국에 있는데 들어와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 형수가 암에 걸렸대. 야, 큰일 났다. 무슨 암이니까 값싼 암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아는데 뭐 모의백이 왔는데 여기 자꾸 테이프 붙여놨대요. 그래서 왜 미국에서는 한국까지 와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 미국에서 수술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살아갈 거죠. 갑상선 암이니까 그냥 살아라. 우리나라 갑상선 아니면 큰일 난다. 다 해야 돼. 이게 뭐냐면은, 제가 뭐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주변에 들어오면 이제 심지어 이게 마케팅이 이런 겁니다. 병이 아닌 것도 병으로 만들어요. 병이 아닌 것도 병으로. 원래부터 이거 많았다는 거예요. 다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게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수술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불필요하게 하냐니까 양국 공표를 놓고 하는데 이건 뭐 전이 되는 게 확률이 거의 뭐 요즘 없대 그냥. 여기 안에 있는 거니까 꼭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다 째고 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병을 만들어내는 상황. 아까 긍정의 배신이 그런 겁니다. 왜 이 사회가 병을 만들어? 뭔가를 팔아먹기 위해. 왜 뭔가를 팔아먹어? 희망을 주는 거죠. 희망을 주는 거. 소비는 너의 희망이고 너의 길이요 빛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소리는 과도하게 소비를 합니다. 과도하게 소비를 하는데 이제 그 과도한 소비가 투자 이제 몰리고 안 된다.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내가 또 정리를 하는 식으로 돼버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까워서 그렇고 그러면은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그 답변을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분 중에 마이크 쓰실 일이 있으시면 여기 스태프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갖다 주시고요. 예, 저기 뒤에 질문하시죠.
지금 경주에 이제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정수라고 합니다. 지금 강의 잘 들었는데 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제가 그 강사님의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모든 광고의 내용에 속지만 말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그 광고를 보고 제품을 보라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뭐 전자기 같은 데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 뭐 제품들의 뭐 각종 뭐 성능 비교라든지 그거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보게 되긴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의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옷의 스타일은 좋아하긴 하지만 그 옷의 재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정확하게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저반여의 소비자들은 어떤 식으로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이 질문을 지금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약간 어려울 것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만 먼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얘기를 질문자께서 이제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인포메이션 어시메트리라고 해가지고 정보 비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비대칭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라는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접은 다음에 한쪽에만 물감을 뿌려가지고 딱 하면 이렇게 똑같은 게 나오죠. 그죠? 이게 대칭인데 여기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건 어시메트리가 있다고 하는데 인포메이션 어시메트리는 정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의류에 내가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어 옷 같은 걸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옷의 모양새나 이런 것보다는 옷을 사는 이유가 뭐 단지 보기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보기가 좋다고 샀더니 그 다음날 찢어졌어. 뭐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옷에 기는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소재나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근데 이걸 만드는 사람들 어때? 그걸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보가 생산자한테 쏠려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정보는 소비자보다 생산자가 많이 가지고 있고 소비자보다 유통업자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정보가 부족했던 게 역사적으로 늘 소비자였어요. 그래서 항상 인포메이션 어시메트리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은 내고가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어려서 부모님들 따라고 시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 아줌마가 이 수박 얼마예요? 1,000원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 300원부터 지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나는 뭔가는 잘 모르지만 이놈이 뭐 지금 뭔가 속이고 있다는 거야. 이놈이 나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내 안에 있어. 그게 뭐냐면 뭔가 어시메트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지금 질문하는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른들은 생활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300원 내면 아줌마 왜 이래 그러면은 뭐 800원으로 해 400원 700원 600원 대충 이래갖고 한 500원 언제래서 이제 한표 맞춰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이제 판매자나 이제 소비자나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때 그 비대칭성을 이용한 광고나 홍보, 마케팅 어떤 기업의 이런 그 일련의 활동에 소비자들이 속아 넘어갈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진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사람이 그 수업 듣는지 모르겠는데 전자상거래나 수업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때 넷북이 유행했는데 지금 아무도 안 팔아요. 넷북이라는 게 그때 유행할 때 이유가 뭐냐면 조그맣고 싸다 막 이걸 엄청 홍보했는데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IT 기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IT 전문가예요. 제가 특히 이 노트북에 굉장히 이게 양해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패한 작품이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한테 막 설명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완전 속이고 있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넷북이 싹 들어갔죠. 지금 안 팔아도 될 거 같다. 그 두 가지 공로가 있었어요. 첫 번째, 기업이 과도하게 소비자들을 굴거먹으려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써보니까 느리거든. 자발적인 불만. 두 번째였대요. 뭔가를 더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이런 말로티어들의 폭로전 같은 거. 안 그러면 겉보기에는 그 멀쩡해 보이고 있는 거 하나잖아요. 딱 들고 다니고 얼마나 좋아. 딱 키고 딱 엄청 빠르게 되는 거 막. 응? 개뿔 써보 알겠지만 엄청 느려 보죠. 응? 역시 큰 게 좋아.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막 속아요.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의 비대칭성이 있는 모릅니다. 그래서 민감한 제품이라면 소비자도 학습을 해야 돼. 학습을 해야 돼. 근데 재미난 거는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제품은 사람들이 알아서 학습합니다. 알아서 학습해요.
제가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백 가지, 수백만 가지, 수억 가지 재화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는 네가 전문가야 돼. 여러분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내가 딴 거 모르는데 이거는 내가 전문가야. 왜냐면 저 중에 뭐 술의 전문가. 알코올 좋습 안 좋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알아서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생산자만큼의 인포메이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윤리적인 소비에서도 그런 얘기 합니다만 그런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그 공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활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기업들도 오늘 강의를 통해 저는 뭐 여러분이 반기업 전선의 천병으로 쓰기 하지 말았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이렇게 터무니없이 소비자들을 속이지 않아요. 속일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속일 수도 없는 세상인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국내 국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재화 이동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장을 하고 말이에요.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그 태국에 가서 로밍을 했는데 같이 가신 거 아이폰 5였고 나는 이거였어요. 어디 거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저도 그걸 아이폰 5로 썼어요. 위기서 강의 일주일에 바꾸게 된 거예요. 다 똑같이 로밍을 하고 가는데 이거 안 터져. 이거 절대 안 된다. 하루에 9,000원씩 꼬박꼬박 내는데 안 돼. 이게 뭐냐면은 물건을 만들 때 글로벌 스탠다드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퀄리티가. 근데 홍보할 때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재미난 거 내가 바꾸면서 지하철을 탔는데 이걸 홍보하고 있어. 지하철에서 겁나게 좋아.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 오면서 막 친구라고 그러고, 와, 나는 갖고 싶어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인포메이션을 수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한테 자꾸 공격적으로 물어봐야 되고, 불만을 제기해야 되고, 뭔가 자꾸 얘기해야 되고, 소비자들이 까다로워져야 되고, 그래야지 기업도 거기에 맞춰갖고 내가 뭐 가만히 뭐 있는다 해갖고 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질문하신 분이 얘기한 것처럼 기업과 소비자들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영원합니다. 그럼에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많이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거까지 충분히 답변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또 뭐 하실 얘기나 아니면 다른 분들 네, 그 뒤에 오신 분. 네, 저 동부대학교 마케팅학과 이휘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마케팅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허브존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우리나라가 특히나 그런 허브존 마케팅이 심한 이유가 뭔지 하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서, 그 문학과 나오셨다가 경영학과로 가셨는데 어떤 문학과 경영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둘 다 뭐 중요한 질문인데 첫 번째는 그 오해가 있을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다는 건 아닌가. 우리나라가 유독 심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항상 그 수업 첫 시간에 학생들 이런 걸 물어봐요.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자본주의냐고 이러는. 몇 가지 그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1910년도부터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는 짧아요, 역사가. 시장 경제 역사가 짧다고. 하여튼 지금 우리보다 3분의 1밖에 못 사는 타일랜드도 우리보다 2배가 길어요. 우리가 제일 길게 잡은 것보다도 2배가 길어요. 우리는 짧아.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응축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거지. 우리가 뭐 다른 데보다 더 심하다거나 특별하게 우리 기업들이 더 비윤리적으로 하고 있다거나 뭐 그런 기업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제 꼭 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일면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쉽게 말하면 그 국제화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꼭 국제화라고 보셔야 돼. 세계화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계화 잘못된 번역이에요. 국제화가 되면 될수록 기업들에게는 국가의 경계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경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삼성이 지금 대한민국 기업이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나이브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순진한 분이라는 거예요. 박근혜나 뭐 지금 박정부가 삼성 대표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여기 본사가 있으니까 세금이라도 내는
이거에 같은 사람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현대차 이번에 딱 그 노조 파업하니까 첫 번째 나온 얘기가 뭐예요? 보도를 다 뜯어 때리는 게. 꼰대를 보이기 전에 공장 이전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족 노조가 발목 잡고 들어야 돼. 그것도 굉장히, 쉽게 말하면 이 새끼들 언론이 더 우쭐하는 거예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라고. 가라고. 제가 외국으로 가라고. 가라도 못 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심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랬다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은 뭐 상당히 나가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문학과 경영학의 관계. 나는 뭐 문학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 왜 일본에 경영을 했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뭐, 시험이 안 되더라고. 학교를 왔는데, 학교 다닐 때 또 그냥, 학교도 오래 다녔어요. 뭐 대모하다가. 절대 안 되고. 축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아닌가 보다 해갖고,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창업을 했죠, 창업을. 창업하다 보니까 경영이라는 게 있는데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한번 해보자. 그걸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의미가, 원대한.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까 얘기하면서 아까 문학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마 이런 걸 물어본 것 같은데, 이거는 한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첨단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아주 고도로 쉽게 말하면 고도화된 어떤 기술 집약적인 재화를 만들어 대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소수의 힘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문학적인 지식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소비자들은 몰라. 사실. 굉장히 인문사회학적인, 인류학적인, 문화인류학적인 이런 지식도 굉장히 많은 토대로 이걸 씁니다.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악마의 게임, 문명. 쉽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문명이라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이 방에 1.5배 되는 이 방보다 1.5배 되는 방이 있는데 그런 방이 5개 되는 도서관에 책을 꽉꽉 채워놓고 그 책을 다 보고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 만들어요. 거기는 인류 역사에 대한 거 다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훨씬 더 앞서. 그러니까 기업이 항상 소비자들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소비자의 욕구를 기업이 반영한다고 하지만 그건 뻥이에요. 그건 뻥입니다. 그거를 뻥이랑 그게 왜 뻥인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스티브 잡스가 나오기 전에는 소비자들이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다고. 지금은 뭐냐면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사람에 대한 통찰력, 우리가 인문학적인 소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간에 대한 통찰 아닙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 대한 통찰이 없으면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정한 혁신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진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통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소비자의 욕구를 만들어가는 세상이에요. 기술 자본하고 막 쪼인이 돼가지고.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죠, 사실.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질문의 직접적인 답변보다는 좀 부회적으로 제가 덧붙여서 좀 쓸데없는 얘기를 설명하는 시간이 되고 말하는데, 여기 모여있는 분들처럼 인문학적이나 사회학적인 어떤 이런 현상을 가지고 실제로 시장 경제에서 그 주체 중에 하나인 소비자나 기업의 활동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역설적이게도요. 기업이 그런 인재를 원해 지금. 그냥 그동안 뽑아보니까 아닌 거야. 뽑아보니까 매일 책을 해보니까 이 시대 안 해. 왜? 사람을 몰라. 사람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대놓고 막 강조하고 많아. 그렇습니다. 예, 말씀. 불신의 자발적 유해 WSD를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어쨌든 인간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심리적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저것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WSD는 발생합니다. WSD의 편익. 보통 편익은 보통 나타나는 게 직접적인 편익과 아니면 그것에 대한 부산물이라든지
또는 그것도 아닌 노이즈의 패턴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WSD는 왜 발생하는 건지 이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물론 뭐 이제 이 자체가 무슨 원래 경유한 경우가 아닙니다. 출발 자체가 어떤 그 원래 문학적인 그런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을 어디서 출발을 해서 설명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문학경가들이 얘기할 때 WS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는요. 또 작품이나 시나 문학 작품에 몰두를 하기 위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몰두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죠? 네? 홍길동전을 읽고, 뭔가 좀 교훈을 얻으려면은 홍길동이 하는 행동을 이해해야 되는데, 홍길동이 나가다니까, 에이, 이거 뻑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홍길동한테 뭘 배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원래는 문학에서 그랬겠죠. 문학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사회적인 현상, 특히 시장 경제에서 물건을 팔아먹고 있고, 그 물건을 팔기 위해갖고, 이 과정에 쏟아지는 이 마케팅과 이 광고의 홍수 안에서 사람들은 왜 이런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느냐. 요거는 이제 문학적인 측면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 제가 말씀드리면 왜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예. 즐기고자 하는 거냐. 왜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즐기려고 하느냐.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다업적경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이 상당히 또 본질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그냥 뜬금없이 얘기하면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오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전 기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굴에서 이제 유적지 개발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항상 음악가를 데리고 다니는 거니까. 왜 음악가를 데리고 다니냐면 이 사람이 음악가 갖고 이렇게 벽 같은 거 켜보고 여기 파지고는 거기 있는 이 사람들이 무슨 메커니즘이냐면 무음을 구동을 합니다. 그 폐쇄된 공간에서 음악가는 소리를 내면 어디서 가장 음이 좋게 나오는지 그 위치만 찾는 거예요. 그럼 옛날 사람들 거기 모여갖고 다 노래 부르고 돌았대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충분히 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이 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하고, 또 무슨 문학작품 같은 것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거 아주 본원을 올라가고 끝에 가면 둘이 결국에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플라톤하고 이제 서양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만나게 되는데,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을 이제 예술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고, 아리스토텔은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둘이 추구하는 바는 사실 같았거든요. 근데 저는 인류 문명사에서 결과적으로 서양 철학도 그렇고, 주류는 저는 아리스토텔레스 판이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기능들을 저는 인정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주류 사고에서. 근데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저의 관심사는 질문하신 거에 대한 불충분한 답변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저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장 경제에서 기업이 어떻게 이걸 이용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저는 응용적인 측면에 저한테 더 관심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에 속지 않기 위해 가지고 속는다라는 표현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알면서도 속을 수 있어요. 속을 수가 있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수많은 홍수들 속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야 될 건 뭐지? 저는 이런 거를 이용할 때는 우리의 요 WSD를 설명을 하면서 자발적 유해라고 하는 게 결국 좋은 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공정무역 같은 거 얘기를 하면서 스타벅스 커피 먹지 말자 어떤 일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많이 먹으면 애들 키가 안 자라요, 그죠? 아시죠? 하루 쭉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바구니 아프리카에 키가 안 자라야 되니까 애들이 키가 안 자라요. 안 돼야 된다고. 그런데 보면 그거 앉아서 먹고 있어요, 막. 근데 홍보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름답게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비판적 기능을 유예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비겁한 짓이에요. 근데 사실 소비자들은 많이 그렇게 합니다. 왜? 다수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기본은. 두려움. 그거를 극복을 해야 돼요. 그게 극복이 될 때 인간이 이런 측면이 있지만 저는 이런 측면들도 극복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학작품을 이거 없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문학작품을 되지, 제가 생각을 하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시간인데. 혹시 다른 것도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이 아주 많으시네, 질문이. 응?
저는 이제 예. 동국대학교 경제캠퍼스 경영학과 한근우라고 합니다. 예. 저 첫 번째 WSD 조금 궁금한 게 만약 저게 발생을 한다면 기업 자체도 이제 도파라고 해서 이제 협상 용어인데 이게 졸업 파스로 오는 거죠. 그 자체를 그러면 기업이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들으면서 강의 들으면서 느낀 어떤 기업이 저걸 이제 조파를 자기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궁금증이 들었던 점이 그거랑 그다음에 듀얼 로버츠 나오는 그걸 보면서 생각든 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가 스타 마케팅을 좀 많이 하는 편으로 알고 있고 아니야. 외국 같은 경우는 스타 마케팅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민간인이 나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적 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후자부터 간단한 것도 말씀을 드리면 그 문화적 차이라기보다는 외국에서도 스타 마케팅 하길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유명 잡지나 뭐 모델 연예인들 나가니까 막 하죠. 하고 막 하는데 우리가 이제 눈에 두드러지게 그런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히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워낙에 유명한 사람들 고액으로 갖다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띄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전부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배치가 되고 그러니까 뭐 누구는 뭐 영화 배우냐고 쓰면은 뭐 영화를 안 찍고 무슨 뭐 CF 찍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십거리라는 그런 면이 상대적으로 심했다는 거지 뭐 어디를 가나 뭐 이런 사람들 이용한 그 홍보들은 다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중에서도 또 좀, 조파라는 얘기를 또 쓰였는데, 이 조파가 이제 존 어그 파성을 어그리먼트 같은 이제 약자입니다. GZOPA 그러면 이게 협상 가능 영역이라고 해갖고, 아까 그 시장 가갖고 이제 엄마들 얘기한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 사이에 조파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은 내가 최소한 500원을 받아야 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건을 사는 사람이 난 절대 400원 이상은 낼 수 없다. 이러면 조파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간단하게 집합적으로 들어가도 겹치는 구간이 없잖아요. 이러면 딜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겹치는 구간이 조금만 있어야지 거기서 딜이 성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파는 결국에는 그 이제 바게닝 파워라고 협상력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그 협상력을 지금 이 WSD 문제와 관련해갖고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비판적 기능을 유의하게 되면은 그 협상에 대한 바게닝 파워가 기업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기업이 조파를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파 자체하고 이 WSD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언급한 사람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이 상당히 창의적이에요. 네? 저는 지금 완전히 사실 뭐 이 WSD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혹은 아까 앞에 얘기한 저런 질문들을 저희가 한번 들어봤거나, 예상을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조파를 기업이 마음대로 물론 기업이 그 바게닝파워라고 협상력을 이용해서 가격을 멋대로 조절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최소한 경쟁 기업이 있다고 그러면. 경쟁 기업이 있다고. 그런데 재미난 거 뭐냐면은 그 조파의 그 가격을 임의대로 책정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쓰는 또 한 가지 재미난 작전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담합이에요, 담합. 담합을 합니다. 과정기업들은 담합을 합니다. 모든 기업들은 다 담합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업 연계가 안 돼요. 다 담합을 합니다. 어느 이상은 안 해요. 지금 다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시장의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비윤리적인 생산활동이고 홍보활동이죠. 그죠? 마케팅 활동이죠. 소비자들이 여기 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항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그 경향이 굉장히 강한 분이 있어. 그 사람은 저항하지 않겠죠? 저항하지 않아요.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참, 와, 좋아 보이는 거, 와. 올해 그 우리나라 그 SUV 시장에서 가장 재미난, SUV니까 그 쉽게 말하면 자가용 말고, 이 시장에서 가장 재미난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니밴이 처음으로 이제 그 국산 미니밴이 경쟁체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미니밴이 그랜드 카니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랜드 카니발은 13년 때 디자인을 안 바꿨어요. 보면은 생긴 게 약간 다르지만 기본 프레임 똑같습니다. 디자인을 안 바꾸는 거거든. 근데 올해 그 쌍용차가 다 지금 비슷한 차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둘이 싸워서 이제 디자인이 바뀌냐 마냐 내년에 나온다는데 그래갖고 지금 현대가 엄청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걸 어디 경기도에서 전에 신차 만들기 전에는 여기 보면은 앞에다가 검은 가죽 같은 거 씌워서 테스트하고 이러거든요. 이게 원래 급비 보안인데 의도적으로 사진을 막 흘리더라고. 언론사에. 그러니까 언론사들은 또 이게 돈 좋게 디자인하는데 이게 다 검은 커넥션이고 노이즈 마케팅으로.
보여주니까 소비자들이 뭐 어떤 걸 느끼는 거야? 아, 현대가 뭔가 새 걸 준비하고 있구나. 뚜껑 까면 안 돼. 뚜껑 깠더니 그대로야. 이제 그러면 이제 아주 황당해지죠. 예? 지금 이제 뭐랄까, 뭐, 좀, 이런 것처럼 소비자의 어떤 이 비판적인 의식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면 기업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답은 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소비자들이 또한, 우리 고객, 시장의 한 주체로서 소비자들이 이런 비판적 기능을 스스로 다 꺾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한 측면에서 언제든지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만약에 전혀 그렇지 않다면 진짜 완전히 이거는 우중 정치죠, 우중 정치. 다 바보도 내리고 앉아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소비자들이 그랬다면 기업도 지금처럼 발달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이해가 되니까? 장기를 못 두는 사람하고 발달 두면은 이거 똑같잖아요. 다 진화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도 진화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또 오늘 벌거벗은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게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되는 몇 가지 얘기를 드렸더니 여러분 스스로 지금 막 진화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서울에서 드렸지 그러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질문하신 건 창의적이고 뭐냐면은 현실 세계는 그렇게 뭐 비관적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어차피 다 된 것 같은데 혹시 또 뭐 좀 물어보고 나는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말을 못했다 하신 분 있으면 뭐 한두 분 정도만 더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교수님. 예. 저는 동아대학교 다니는 강아람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마케팅을 처음에 광고에 이렇게 변천차를 보면 처음에는 그냥 제품 자체만 광고를 했다가 나 먹고 살만 하니까 그 제품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감성적인 부분을 적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원래 처음에 먹고 살기 부족했다면 그런 인문학적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없었을 텐데 이제 좀 살만하고 다른데 좀 안식처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인문학이나 감성을 그리는 부분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 더 정보가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더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하게 된다면 그때도 이런 감성을 그리는 마케팅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제가 취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저는 공급자가 되고 기업은 소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도 생산자로서 그런 마케팅을 펼쳐야 하는데 지금 현재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펼치고 있는 이런 허브성의 마케팅이 통할지 아니면 다른 마케팅을 만들어야 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 같은데 첫 번째가 첫 번째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미래 사회에도 이런 식의 어떤 장기적으로 이런 마케팅 방향이 유효하겠느냐라는 거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학자들 얘기하고 답은 아닙니다만 일단 유효하다고 봅니다. 유효하다고 봐요. 앞으로도 점점 뭔가 이렇게 모호하고 이걸 앰비규어티하다고 해요. 앰비규어티 우리나라로 하면 모호성이에요. 모호성인데 우리는 이제 어른들한테 항상 어렸을 때 이제 뭘 똑바로 안 하면은 애가 왜 이렇게 tim이해? 그런 얘기 좀 듣잖아요. 그래서 모호하다 그러면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모호성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아요. 모호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포용성도 있고 해석이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쁘게 이용하려면 도망갈 틈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광고를 당분간은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론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특별하게 이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다 대학생분들이니까 졸업을 하고 이제 시장에 취업을 하려면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노동을 판매하는 이제 생산자가 되는 거고 기업이 여러분의 노동을 사는 쉽게 말하면 수요자가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기업이 지금 대중적으로 이런 마케팅이나 홍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때 하고 있는 것 같은 방식을 그때 생산자인 내가 나의 노동을 기업에 판매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데 그냥 먹히겠느냐? 기업한테 안 먹히죠. 안 먹히죠. 굳이 기업도 바보가 아니에요. 이제 쉽게 말해서 취업시장에 관한 얘기니까 여러분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어떻게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많은 기업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앞서 있어요. 늘 고도화돼 있고, 그죠? 소비자 시장에서 아무리 똑똑하게 무슨 조합 연대 만들어가지고 막 날고긴다는 이미 그 이상 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게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그 이상의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트렌드는 알겠습니다만 기업에서 뭐 그 인터뷰할 때 쉽게 말하면 잡 인터뷰할 때 써서는 안 되는 용어 몇 가지를 그 미국에서 정리를 했잖아요. 유명한 인크루트 회사들. 그게 하는 게 뭐냐면 도전 정신, 불굴의 의지, 뭐 이런 거예요. 희망, 창조,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이제 탁뻥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치우면 안 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냥 먹고 살라고요. 이 기업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한테 그런 건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식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은, 파지티브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알면서 자기들한테 월급 받아가면서 쉽게 말하면 소비 시장에서 뭔가 자기의 제품을 그럴싸하게 거짓이 됐든 뭐가 됐든 포장해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건 교육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고. 그리고 이 강의의 내용에 맞는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따로 찾아오라고. 그러면 시간이 이제 9시 한 지금 5분 정도 넘어가가지고 원래 얘기했던 강의 시간보다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질문이 없으시면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또 여기 끝나거나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궁금한 건 좀 가져서 또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